맨날 뭐 때문에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띄우고 투기꾼들이 담합하고 그래서 가격 띄우고 이 난리 하고 있는 동네죠. 어디예요? 부산이다. 자,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에 부산 아파트값 1년간 32% 상승했대요. 수도권 뭐 5.1% 지방 뭐 4% 높여서 세수 받는다는데 32% 올랐으면 한 28% 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도 댓글 그딴 거 달리더라고요. 20, 30%밖에 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라이스하우스 믿고 안 산 사람들은 다 벼락거지 됐다. 뭐 그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20, 30%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예전에 한 10% 후반대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거품 꼈던 지역들은 다들 반토막 났다. 그런데 그만큼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부산 아파트 값은 32% 상승했다. 뭐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도시정비사업이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이죠. 아니 재건축 막아서 집값 오른다놓고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떠가지고 연쇄 작용 일으켜서 32%나 상승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봤더니 뭐 신축, 재개발 1억 미만까지 다 사자 이런 거 물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 수주전 뭐 하고 있는데 뭐 재건축 불가 판정 난 데도 있고. 어쨌든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까 인허가 말씀하셨는데 인허가는 재건축 많이 하면 많이 나옵니다. 1000세대짜리 부숴가지고 1200세대 만들면 인허가 1200세대 잡히죠. 그런 것처럼 인허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건축이 올리고 있으니까 재건축을 제한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거기다가 1억 미만 아파트 싹쓸이 쇼핑. 부산도 1억 미만 아파트 투기가 많은 거다. 그냥 뭐가 올랐냐? 1억 미만 아파트. 집부자 1위 부산에 있다. 1670가구 보유. 뭐로? 법인으로 가지고 있겠죠. 저번에 봤을 때 상위 20위 중에서 1000건 넘는 건 법인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증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무슨 소리예요? 증여가 많다. 다주택이 많다. 혹은 많았다. 요 정도까지 되겠죠. 지금은 여긴 많았다가 아니라 아직 많다고. 그러니까 다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재기를 해놓고 지금 세금 강화되니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증여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증여가 언제 증가하냐. 정책이 적용되기 직전에 항상 증가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연도에는 양도세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걸렸습니다. 담합.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제보해야만 가능한 거죠. 제보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하면은. 10억대 매물이 아파트 자존심을 구긴다. 부산이 언제부터 20억 속출하는 지역이었냐. 저게 그러면은 끼케야 1, 2년, 길어야 2, 3년인데 2, 3년 제외하고는 자존심도 없이 살았네요. 여태까지. 10억대가 자존심 구긴다면 20억대라는 건데 20억대 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부산 언제부터 올랐어요? 재작년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하면서. 그러니까 길어야 2년 정도 올랐는데 그 전에는 자존심도 없이 밑바닥 인생을 사셨나 보네요. 2억 싸게 내놓은 급매물 부동산 하면은 뭐예요? 집어넣는다. 불매일순위 무슨 부동산. 고의적 영업 방해죠. 손실 물어줘야 되죠. 가뜩이나 반값 중개 됐는데 그 전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배로 물어줘야 되는 거죠.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걸 가지고 지읒리을 한다라는 거죠. 왜? 아파트 자존심이 10억대가 아니라 20억대니까 자랑하고 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상승폭이 막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보합에서 약보합 가고 있는 수순이고 상승폭은 주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매매 수급지수 떨어지고 있죠. 수급지수가 반영이 늦죠. 우위지수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100도 안 된다. 아니 부산 왜 집값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서울 맨날 매수 우위지수 매매 수급지수 100 넘어가니까 최근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걸 가지고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 근데 왜 부산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두 주 빼고 계속 낮았는데 지금이라도 급매물 빨리 내놔서 팔아라.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죠? 자, 거래량 보면 어때요? 법인이 판 거 많았는데 지금 법인이 사는 것도 많다. 법인이 사는 게 많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외지인 거래량 늘어나고 법인이 많이 산다. 물론 파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어나죠.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법인이 많이 산다. 뭐예요? 단타 투기 들어가고 있다. 나중에 저거 다 매물로 받아주든가 아니면 쏟아져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1억 미만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 공시가격 책정돼서 1억 넘어가면 나가리다. 그 전까지 못 팔면. 근데 문제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뭐 1억 미만 정도야 괜찮지 않냐. 2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 거는 거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엄청 비싼 아파트들도 있고 중저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시가격 올라가면 나가리고 그 전에도 갭이 늘어나게 되면 나가리다.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죠. 이미 4분의 3 상황 났고 계약은 거의 끝나가고 신고일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반토막 났더라. 너무 거래량이 많아서 다는 안 받고 한 2주 정도만 분석해 봤더니 신고가가 54% 그리고 하락가가 44%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비등비등하죠. 해운대 절반은 신고가고 절반은 하락가죠. 한 건 차이니까. 담합해도 요 모양이다. 부산의 중심은 해운대구 수영구인데 신고가 조작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담합하는 꼬라지 보면 답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거래 취소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거래 취소된 건 2건이나 나왔고 총 27건 중에서 2건 벌써 7.4%가 취소가 됐다.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거래 취소가 저렇게 쉽게 나오냐. 둘 중에 하나죠. 조작이든가 거래를 안 하기로 했든가. 거래를 안 하기로 한 경우는 매도자가 변심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변심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 보면은 매도자가 급한 상황으로 보이죠. 아까 매수 우위지수도 그렇고 매매 수급지수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취소를 했겠느냐. 자, 단지별로 볼까요? 거래량 1위 380건 올해 공시가격 1억 미만이죠. 232건 이것도 여기서 헤맸으니까 공시가격 1억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는 3억 미만. 양도세 중과는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단지들. 요런 데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요런 데를 끌어올리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전세가는 얘는 좀 따라갔는데 얘네 보면 어때요? 갭 계속 벌어지고 있죠. 얘는 오히려 전세는 떨어지고 있다. 갭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가 들어갈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잔뜩 들어갔다가 안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서야 조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1억 미만 갭투기들은 공시가격 반영돼서 1억 넘어가면 제대로 물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 5, 6이 가격 보면은 똑같죠? 1억 미만, 1억 미만, 3억 미만. 이런 데 띄우고 있죠? 막 이렇게 경매 나오고 있어요. 뛰어서 들어갔다가. 무리하게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갭은 아직 적다. 하지만 전세가 막 끌어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하는데 여기나 좀 그렇지 다른 데는 생각만큼 전세가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꺾이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더라. 매물은 어때요? 이거 보면 답 나오죠. 뭐예요? 갭투기 엄청 들어갔다. 전세를 매물로 내놨는데 다음 사람이 안 들어온다 라는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전세가 더 띄워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매물이 안 나가서 집값 올리는 짓을 하기 힘들어졌다. 또 한 가지는 갭투기로 들어갔는데 전세 못 구해서 물렸다. 전세 월세화, 월세도 늘어나죠.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입주는 8253세대. 연말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올해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미분양도 아직은 남아있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 기억나세요? 예전에 미분양 많았는데 분양된 것처럼 회사가 사놓고서 나중에 회사 보유분으로 찔끔찔끔 팔아치운 단지, 그게 걸린 단지가 다 어디에 있었다? 부산. 저것도 저 정도로 끝났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서 회사 보유분 특별 판매, 보류지 특별 판매 이런 것들 미분양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딱 한 채 남았어요. 2채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한테 팔 건 한 채 남았다는 거죠. 좋은 거일수록 오히려 뒤로 빼놓고. 왜? 후진 건 나중에 안 나가니까 일단 후진 거부터 보여줘서 호구들 잡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해요 하고 가면은 조금 더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하면서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팔아치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지금 집값 띄우면 뭐 하는 거예요? 분양가로 팔면은 제대로 파는 거고 전매인 것처럼 팔 수도 있죠. 업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이고 지금 현 시세가 3억 5천이다. 근데 분양가에 팔아주세요 라고 시행사에서 내놓으면 여기서 MGM이라고 해요. 이거 한 1, 200 정도 받아요. 근데 3억 5천이니까 자기 맘대로 3억 3천에 팔아놓고서 요 3천 꿀꺽한다. 이런 짓거리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매를 한다든가 혹은 회사 보유분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 분양도 많다. 분양이 계속 밀리죠. 왜? 완화해주지 않을까.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완화한다는데 박형준 시장이 완화해주지 않을까. 특히 서울보다 더 심하죠. 말하는 걸 보면 본인도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밀린 단지들 지금 하반기에만 16,000가구 분양이 남아있다. 맨날 공급 가뭄이라고 하는데 가뭄이에요? 얼마나 지어야 가뭄이 아닌 거예요? 밀린 거는 안 하는 게 아니죠. 아예 다음 해까지 밀렸다. 이 정도는 돼야 올해 공급 가뭄이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죠. 둔촌주공 밀렸어요. 그러면은 2022년에 분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속 밀렸어요. 엄청나게 부족하죠. 얼마나 들어와야 돼요?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만큼 더 지어져야 공급 부족이 없어질까요? 공급 가뭄 아니죠. 공급 가뭄이 아니라 공급 우기입니다.
공급 장마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에코 델타 시티 지금 시동 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청약 시작되고 있다. 자, 결론 뭐예요? 일단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 32%. 이 이면엔 뭐가 있다? 심각한 담합이 있다. 그리고 지금 거래는 근 2주 뽑아봤더니 절반 가까이가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다. 네 번째, 재건축 안 돼서 집값 오른다고 재건축이 집값 올리고 있어요. 근데 공급이 많어. 재건축 진행할 필요 있어요?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조금 더 좋은 환경에 거주하고 싶고. 근데 재건축은 공급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질적 공급이라는 거죠. 재건축 많이 해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는 거 부산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집값 올리고 있다. 다섯 번째, 입주 폭탄. 그리고 요 거품은 다 뭐로 되어 있다? 1억 미만 혹은 3억 미만 갭투기 올리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다. 거기다 대출까지 조만간 막히게 되면은 얼마나 오래 상승할 수 있느냐. 아까 자존심 이야기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자존심 사라지는 거 일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